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시간 진행의 강력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 종강성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괜히 저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하신 거 아니면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네. 기자님의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네. 제가 야 탈북민도 이런 글을 쓸 수 아유, 있구나.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네. 12월호가 또 나오셨더라고요. 예, 12월 저번 주에 나왔었습니다. 네, 네. 이거 보니까 정치장교 학습 자료에 김정은 친모, 네. 평양의 어머니 거영이 최초 등장이라고 해가지고 예. 단독으로 이렇게 입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그 자료 학습 제강 자료인데요. 학습 제강 자료라고 하면 이제 저기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교들한테 북한 정치 장교라고 해서 이제 저기 뭐라 그러죠? 군의 그 체계마다 이제 그 정치 장교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은 장교, 맞죠. 정은 장교 합시다죠.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료를 내려보내서 이제 정치 사상 강화를 시키는 그런 자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보시면 이제 저기 정치 일꾼들 속에서 혁명화를 더욱 다고칠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연대 다리 이상 장교들한테 이제 배포된 거거든요. 북한 군에서 이제 정치 장교들은 이제 부대 내부는 군들을 감시하고 뭐 이렇게 정치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나 김씨일가들의 그런 혁명 사상이나 또 그런 뭐라 그러죠? 저 세뇌 교육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충신이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김일성한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보면 따로 교육시켜서 이제 이런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런 강연자를 내려보내서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상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아니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3대에 걸치면서 자기들을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 사상 학습이라는 시간에 매일과 같이 정말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매일 군에서 2시간씩 해버리거든요. 주에 한 10시간씩 해버리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나서다 못해 이제는 자기 엄마까지 또 세워서 북한의 정치 장교들은 물론 북한 군에다가 이제 선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자료가 이제 좀 가서 이제 그런 자료가 이제 만들어진 게 모든 정치 장교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교들 하면 이제 국방부 소속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도 이제 북한 장교들이나 군인들 보통 인민무력부 소속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 장교들은 따로 소속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 장교들도 서석은 같은데 이제 따로 이제 거기서 지시하는 걸 받죠. 지시는 걸 따로 받는 거죠. 총정치국이라는 곳에서 지시를 받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인민무력부라는 게 이제 가장 탑이었고 인민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였는데 최근에는 또 바뀌었어요. 이제 총정치국이 그래도 김정은 옆에서 딱 붙어 다니면서 거의 넘버 원 역할을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총정치국에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아무래도 정치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을 될 때 자체가 행정 일꾼하고 다르고, 그렇죠. 된다면은 또 이제 지시 받는 것 자체가 행정 분야가 아니고, 그렇죠. 정치국에서 총정치국에서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김정은 지시에도 불만이 가득하다 북한군 장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때도 뭐 불만이 없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들어서 불만이 더 노골화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이제 딱 이제 훑어보고 이제 쭉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느 때 느꼈냐면 그러니까 정치 장교들 아까 우리 전에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장교들은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집단이고 그런 적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의 방침을 놓고 감히 훈시질을 한다. 그러니까 비조직적인 발언을 하다 못해 적들의 개변, 여기서 적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이제 적인데 이제 그 개변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얘기하는 행동.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일 어떻게 보면
북한 자체로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핵실험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평화적으로 나가겠다면 하면서도 이제 계속 도발을 하고 저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이제 북한 장교들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저도 이쪽 요거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적들의 개변을 그대로 이제 옮기는 행동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북한 장교들도 좀 돌아서 북한 장교들도 남한의 뉴스나 그런 거를 보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또 증거가 되는 거죠. 북한군 장교들이 지금 남한의 뉴스를 보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자료에서 이제 나온 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당의 방침을 놓고 감히 후론질을 하고 있다 하고 비조직적인 발언을 하다 못해 적들의 개변을 그대로 옮기는 행동을 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뭐 그렇죠. 예. 장군님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보니까 톤 단다 이런 톤을 단다. 네. 중색 어떻다느니 무엇이 어떻다느니 그렇죠. 이러면서. 네. 근데 사실 북한 군 내에서 북한 내에서 지금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민 생활은 유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 자체도 제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내에서도 야 미사일을 왜 자꾸 발사해?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불만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료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그 북한 같은 거는 지금 2019년에 들어서 12차례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뭐 지금 그러니까 저번 달 기준이죠.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근데 며칠 전에도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의 한 미사일 전문가가 이제 이렇게 뭐 계산을 해봤대요. 근데 계산을 해봤는데 한 대당 최소한 15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8억 정도, 18억에서 20억 정도가 한 대 비용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회 발사 가까운 저기를 계속 발사하고 있는 5월부터 지금 20발 뭐 이렇게 여러 차례 발사하고 있는데 12차례에서 20발 정도를 발사했는데. 그냥 총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보통 보면 북한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전체가 이제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 그런 돈인데 계속 이렇게 발사를 하니까 이제 북한 인민군 내부에서도 이런 거에 나오는 거죠. 이제 지난해 어느 한 부대장 놈이 우리의 미사일 발사를 시비하는 적들의 망발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서 처리되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에서 경종을 울렸지만 정치 일꾼들의 사상 정신 상태 역시 떨떠하다 보니 이번엔 또다시 어느 한 부대장이 인민 생활이 어려운데 미사일을 자꾸 발사해서 뭘 하는가? 빨리 인민 생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망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민군 안에서도 짜증나는 거죠 이제는. 아니 어차피 경제 사정이 뻔히 아는데 계속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지금 그 남북 관계나 뭐 미북 관계를 계속 상태를 긴장화시키게 되면 좋을 건 없거든. 지들 어차피 전쟁 안 할 거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런데 이상한데 돈 쓰고 그냥 한 발 쏴버리면 거의 18억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잘못 말아버리면 내부나 뭐 주민들 속에서도 진짜 이거는 초연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먼만 사람들끼리 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 뭐 어떻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불만이. 사실 군대 정치 일꾼들이나 행정 일꾼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네요. 네, 가정 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정말 장교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 별반 없어요. 막말로. 맞아. 시내 여자는 잘 얼려가. 이게 농촌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이거 성분 그걸 바꾸려고 이제 하는. 네, 농촌 사람에서 이제 노동자로 이런 그쵸. 바꾸려고 이게 시집을 가는데 대부분이. 근데 이제 시집을 딱 가오면 정말 군부대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왜냐면 군부대에서 주는 뭐 장교들한테 750g 뭐 이렇게 준다면 가족한테는 한 350g을 줘요. 그러니까 주게 되면 가족은 350g 하루 먹고 어떻게 살아요? 뭐 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가족들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경 지역이라서 저희 옆에가 이제 그 국경의 정치 지도를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장교들한테 시집을 가면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 굶지는 않고 이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했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북한에서 1등 신랑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신랑감 중에 그래도 이제 그 북한 장교들, 그렇죠. 큰 맞아요. 장교들이 이제 속했는데 북한 식량이 다 거의 바닥 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급을 거의 못 주는 상태에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굳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장교들한테 시집을 안 가도 더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북한군 뭐 장교들한테는 이제 식량이 나오죠. 다 나오는데 네. 가족도 뭐 조금 350g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힘든 거는 보니까 장교를 하게 되면 떠돌이 생활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야말로 집은 있는데 와이프가 살고 있는 집은 있는데 그게 숙박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부대 나가서 전문 살다가 훈련 나가서 한두 달 동안 나가서 또 살다 들어오고 그러다가 자촌이 되게 되면 또 이사를 가야 그렇죠.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게 이사 몇 번만 하게 되면 가상 재물이 다 없어진다잖아요. 한 번 이사할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고 하나씩 없어지고 파손되니까. 그렇죠. 북한의 덜어라는 게 또 비포장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장교들한테 가는 끔찍이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한에도 이제 그런 전출이라는 그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전출을 가게 되면 그래도 집도 이제 잘 돼 있고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신다 잘 돼 있고 이제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집도 제대로 없어서 이제 맞아. 가기 전에 막 부랴부랴 그 전사들 동원해 가지고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터피집을 짓는데 막 짓는데 그것도 제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막 짓다 보니까 맞죠. 근데 정말 급하게 짓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가 오잖아. 비가 오게 되면 정말 위에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신혼부부 돼서 집은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부대 내에서 없다 보니까 또 군대 내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졌었냐면 제가 할 때 군대 내에서 자체로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해결해가라 해가지고 자체로 지어서 이걸 이제 장교들한테 이제 살림하는 장교들한테 줬는데 아니 중대 내에서 뭐가 있어 세멘트가 있어 뭐가 있어가지고 집을 짓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터피 블로크 진흙으로 해가지고 브로크를 해서 그거를 하는 것뿐인데 그게 비가 내리치면 진짜 아시죠? 흠뻑 배가 담불어 나요 그게. 근데 이제 진흙을 하고 옆에다 이제 시멘트 같은 거를 그렇죠. 이제 해줘야 되는데 시멘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피 브로커라는 게 그 진흙에다가 그렇죠. 그 볏짚을 이제 막 물에다 섞어가지고 이제 굳게 해가지고 이제 쌓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진짜 참 한심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에 대해서 저보다 강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군에서 불만이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그 경제 사정만 안 좋아지고 근데 이제 지는 밖에 나가서 그래도 회담이라도 잘 하고 왔어야 되는데 회담도 잘 안 하고 못 하고 오고 그래서 파탄 내고 오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이는. 그 불만이 나오는 속에서 여기 보니까 북소위 함대 2달새 구축함 1척, 전투함 4척, 보조함선 2척 이렇게 파손이 됐다고. 그렇죠. 이게 최근에 이제 16년도, 17년도 그때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서해함대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그 구축함이 하나 파손돼서 이렇게 커브 돌다가 아마 저기 뭐 굴켜서 했는데 그 가다가 이제 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기계가 안 되니까 그 부드럽지 못하게 이제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파손이 됐는데 구축함 자체가 보면 이제 그 저기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군에서 복무하셨던 분한테 이제 여기 들어봤는데 이게 동해랑 서해 구축함 한 대씩밖에 없대요. 북한 자체가 구축함 한 대씩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서해 쪽에서 이제 좀 그 서해 쪽이 더 저기 다른 배들이 많은데 한 대씩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대가 이제 그 고장 났다는 거 아닙니까? 훈련하다가 그좀 아무튼 그게 이제 파손되고 그 이후에서 이제 전투함이나 보조함 이제 여러 파손됐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북한에서는 니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거 훈련 제대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파손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북한에서 대형 사고거든요. 그렇죠. 전투함이라고 하게 되면
전세에 쌀 수 있는 기준 타고선 나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그런 배인데 네. 이 전투함이 파손됐다는 거는 사실 북한 내에서는 정말 특이한 사고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안 보고도 알 것 같아요. 그냥 북한 내에서 아마 이것도 뭐 거의적으로 누굴 또 하나 잡아야 되니까 그랬을 거예요. 훈련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이긴 해도 이게 그렇게 난 사고가 아니고 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또 엄한 사람이 잡혀간 거. 남조선 계례가 또 들어와서 뭐 어떤 짓을 했다 뭐라고 하겠죠. 네, 참 북한 내에서 불만 이거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고 사실 뭐 북한 내에서 아무리 뭐 전투함이 있고 뭐합니까 기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훈련 제대로 못하고. 이게 제대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뭐 매번 기재가 움직여가지고 이제 정말 쌩쌩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못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인정 기재라는 거 놔두면 녹슬잖아요. 그렇죠. 네. 녹이 쓴데 어차피 뭐 거기서 녹이 쓴다고 해도 이제 기름 자체가 없으니까 돌리지 못하는 거죠.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북한 미사일 사실 미사일에 보게 되면 100만 달러, 150만 달러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네. 야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 대당 뭐 20억씩 날 하늘 날려보는 거는 20억씩 그냥 퐁퐁퐁. 야, 이게 참 아유.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강선 기자님하고 이제 북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결국은 군부대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불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자님을 모시고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